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서울치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심영보입니다. 근관치료학회와 오스템이 준비한 수요 세미나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제 강의가 선생님들의 임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근관성형의 기초입니다. 근관치료의 목적은 치수기원의 치근단 치주염을 근관 내 성형과 세정을 통해 감염된 미생물과 괴사된 치수를 제거하여 치근단 치주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근관성형은 근관 내 감염된 미생물과 치수를 제거하는 본격적인 과정으로 이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치수기원의 치근단 치주염을 치료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근관성형이란 근관 내 기구 조작을 통해 근관 내의 치수 잔사와 감염된 상아지를 제거하는 세정의 과정과 치근 상아지를 삭제하면서 근관 내 공간을 넓혀 NaOCl 같은 세정액이 근관의 근천부로 도달하기 쉽도록 하는 확대의 과정과 마지막으로 차후 근관을 충전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이 합쳐져 이루어집니다. 괴사된 치수가 차있는 근관에 근관성형 및 세정을 통해 근관 내 괴사된 조직과 치수 잔사들을 제거하고 곱고 평활한 구조를 만들어 근관 충전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 근관 성형을 위한 기구로는 전통적으로 게이트 글리든버, K-파일, H-파일들이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나이타이 파일이 소개된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이전의 핸드파일보다 근관 성형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한 근관 성형의 유의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엔도 관련 도서들을 보면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할 때 진행되는 순서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가끔 코로날 플레어링과 글라이드 패스의 순서가 바뀌기는 하지만 클리닝 쉐이핑 전에 코로날 플레어링과 글라이드 패스를 꼭 진행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석회화된 근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상에서 근관장 측정을 제일 먼저 하고 코로날 플레어링을 시행하며 다음에 선택적으로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관장을 측정하는 이유는 핸드 파일을 이용하여 근단부에 먼저 도달한 이후에 나이타이 파일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글라이드 패스의 시행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라이드 패스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며 근관장 측정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다뤄졌기 때문에 근관장 측정을 제외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것은 코로날 플레어링입니다. 오리파이스 인라지먼트라고도 하며 이는 우리말로는 치간부 확대로 근관 입구와 근관의 치간 3분의 1 부분을 확대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근관에 접근 시 직선적 경로 확보가 가능하며 나이타이 파일의 접근 및 근관 내에서 진행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게이트 글리든버를 통해서 치간부 확대를 하였다면 지금은 나이타이 파일 제조사들에서 19에서 25번 정도의 크기의 테이퍼가 큰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들을 출시하여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전에 토미만 행했던 환자의 근관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치근단을 통해 근심 근관 입구의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상아질의 형성으로 인해 근관에서 근관 입구까지 이어진 선은 원심을 향하게 됩니다. 이에 코로날 플레어링 없이 바로 성형을 시작하게 되면 나이타이 파일은 더 큰 능력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은 굵고 테이퍼가 크기 때문에 석회화로 인해 근관이 좁아진 부분의 3차 상아질을 제거하면서 근관으로 뚫고 들어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직내에서도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을 이용하여 입구 부분의 3차 상아질을 제거하고 근관을 따라 들어간 이후에 성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와동 입구를 넓혀주면서 근관 벽 쪽으로 확대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 근관 충전을 시행했을 때 근관 벽에서 근관 입구를 이은 선이 근관 아동의 벽과 맞닿아 직선적인 형태를 얻게 됩니다. 코로날 플레어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입니다. 첫째, 근관 입구를 확대해주면서 직선적인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직선적인 경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둘째, 근관 입구에서부터 근단부로의 망곡을 줄입니다. 셋째로는 아까 보여준 직례같이 석회화가 된 경우 근관 입구의 3차 상아질을 제거하여 근관 내로의 파일 삽입이 쉽게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근관 입구의 확대로 근관 내 세정액을 근단부로 적용하기 쉽도록 합니다.
코로날 플레어링 과정 없이 바로 성형하는 파일들을 근간에 넣어 적용할 수 있지만 코로날 플레어링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파일의 파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근간 내에서의 파일의 진행도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날 플레어링은 꼭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글라이드 패스입니다. 글라이드 패스에 원래 사용되는 뜻은 항공기의 착륙 진입 경로라는 뜻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해져 있거나 바람직한 경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뜻처럼 엔도 영역에서 근간의 성형 시에 나이타이 파일이 진행할 수 있는 길을 미리 형성하여 렛지나 변이를 줄이고 근간 원래의 형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행해지는 술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글라이드 패스를 시행한다고 하면 15번 파일이 근간 입구에서 근단공까지 부드럽게 진행하게 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15번 파일이 부드럽게 진행될 때까지 초기에 근간이 확대된 후 나이타이 성형을 위한 파일이 근간 내로 들어가서 설정된 경로를 따라가며 최소 근간의 변이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파일에 걸리는 응력이 감소하여 파일의 파절 위험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 좀 더 안전하게 근간을 성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동 형성 후 근간 입구가 관찰되면 대부분의 경우 바로 근간에 핸드 파일을 넣어 근간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간장을 측정하는 과정은 근간의 길을 찾는 과정으로 길을 찾은 이후에 근간 내 기구 조작을 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날 플레어링 이전에 먼저 길을 찾고 찾은 길을 따라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이 근간 입구 부분을 확장해주고 이후에 쉐이핑 과정은 길의 중간부터 끝까지 길을 따라가며 확장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먼저 찾은 후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후에 쉐이핑 파일이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간장을 재기 위해 10번 파일을 처음 이용하면서 근단부까지 진행시킬 때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면 파일이 근단부까지 진행하면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근간장 측정 후 코로날 플레어링 후에 바로 쉐이핑 파일을 근간 내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10번 파일의 진행이 어려워 6번이나 8번 파일로 근간장이 측정되는 경우에 근간에서는 근간장 측정 후에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하여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할 때 핸드 파일로도 형성할 수 있지만 나이타이 파일로 형성하면 핸드 파일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며 환자가 느끼는 수루 통증이 감소하고 근단공 주위의 변이나 확대가 심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하여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제가 사용해 본 제품들을 화면에 넣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고 본인이 편하고 좋은 파일을 찾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하게 MB2 근간을 발견하고 코로날 플레어링을 하면서 근간장을 측정하고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적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작게나마 MB2의 입구가 보입니다. 3개의 근간을 찾은 후 MB2 입구가 관찰되어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을 넣어봐서 입구가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제 근간장 측정을 하려고 8번 파일을 넣고 근간 내로 진입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파일이 꽉 끼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을 넣어서 입구를 조금 확대해 줍니다. 이제 다시 8번 파일을 넣어서 근간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근간 입구가 확대되어 8번 파일이 근간장을 측정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간장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시 근간장 측정을 한 이후에는 코로날 플레어링을 시행하고 이리엔을 해준 후에 패스 파일 013, 016을 이용하여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해 줍니다.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해 주는 과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013, 016 패스 파일을 이용하여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해주고 이제 프로테이퍼 골드 S1을 이용하여 근간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1을 먼저 적용하고 S1은 사실 근단부까지 진행시키진 않고 상부를 어느 정도 확대한 이후에는 F1을 이용하여 근간 성형을 진행합니다. 네, 이제 거의 근간장까지 파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2 근간에 근간 성형을 해서 F1까지 확대한 모습으로 처음과 비교해 보면 근간 입구가 좀 더 근간 아동 벽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진과 충전 후 치근단을 비교해 보면 초진 시에 근간 입구 부분이 석회화되어 있고 근심 근간 부분에서 근간에서 근간 입구까지 망곡이 있는 것이 충전 후 직선의 경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곡이 있는 근간 입구에서 코로날 플레어링을 시행하면 입구 부분이 확대되면서 좀 더 직선적인 경로를 얻을 수 있게 되고 확대된 입구 부분으로 세정액을 넣을 수도 있으므로 이후의 근간 성형 과정에서 파일의 위험성도 줄이고 근간의 변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리닝 앤 쉐이핑의 차례입니다. 핸드 파일을 이용한 대표적인 성형 방법으로 밸런스드 펄스 테크닉이 있습니다. 파일이 회전할 때 근간벽을 따라 삭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본 원리로 근간치료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실습하고 보존과에서 수련받는 1년차 때 해본 이후로 저는 적용해 보진 않았지만 핸드 파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적용하고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초기 IAF로 크기를 잡고 그 크기보다 두세 단계 큰 기구까지 근단부를 확대하는 스텝백 방법이 있습니다. 근단부부터 근간의 중간까지 적절한 경사도를 가지면서 점진적으로 삭제를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타이 파일 사용의 기본 개념이 되는 크라운 다운 방법입니다. 크라운 다운 방법은 근간의 근단부 기구 조작에 앞서 상부 근간을 먼저 넓히는 개념입니다. 근간의 치관 부위를 먼저 성형하면서 치관부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치관부의 테이퍼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한 크라운 다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하여 한 번에 근단부까지 확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큰 테이퍼를 가진 파일을 먼저 사용하여 치관부부터 삭제를 하고 점진적으로 테이퍼가 작은 파일을 사용하면서 근단부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간 내 나이타이 파일을 적용하게 되면 파일이 처음부터 근단부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일을 근간에 적용하여 상부에서의 삭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근단부까지 진행시켜 삭제하게 됩니다. 15번, 20번, 25번 크기의 나이타이 파일을 근간에 적용시킬 때는 15번 파일은 치관부 삭제를 하고 근단부까지 진행하는데 여러 번의 파일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번 크기의 파일은 이전에 치관부 삭제가 충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치근부로 진행이 좀 더 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크기의 파일도 바로 근간 길이까지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 삭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근단부 삭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크라운 다운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치근부 삭제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이타이 파일이 근간에 꽉 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정액이 점진적으로 더 원활하게 근단부까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수 조직이나 잔사가 근단부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하여 근간 성형을 할 때 우리가 순차적으로 주의해야 할 술식과 나이타이 근간 성형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간 성형을 할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간 내 기구 조작 사이에는 세정액으로 근간 내 잔사를 제거해주고 근간 내에 세정액이 차 있는 상태에서 기구를 적용하여 근간 성형을 진행합니다. 근간 성형을 하고 나온 파일에 묻어있는 잔사는 닦아서 제거 후에 다시 근간 내에 적용하여야 하고 파일은 순서를 건너뛰지 않고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이 근간 내에 들어가서 진행 시에는 힘을 거의 주지 않고 부드럽게 진행하며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근간 성형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이 근간 내에 들어간 이후에 3-4번 정도 점진적으로 진행한 뒤에는
파일을 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간 내 잔사를 제거하기 위해 세종액의 이리게이션을 하고 파일에 묻은 잔사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적용해 줍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다시 적용할 때 아까 묻었던 파일에 잔사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파일 진행 시에 이전보다 좀 더 근단부로 쉽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3번 진행 후에 파일을 근간에서 제거하고 근간 내 세정액을 적용하여 근간 내 잔사를 제거하며 파일에 묻어있는 잔사도 제거합니다. 이제 S2 파일이 거의 근단부까지 진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근단부까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파일링 과정을 통해서 근단부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간 내 세정액은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리게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F1 파일로 넘어갔으며, F1 파일은 처음부터 근단부에 거의 닿아서 성형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1 파일이 근단부까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리게이션 후에 이제는 F2 파일을 적용합니다. 초점이 좀 깨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F2 파일은 거의 한 번에 근단부까지 진행하면서 근간을 성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지켜가면서 성형을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근간 성형 과정에서 좀 더 안전하고 파일 파절의 걱정을 덜면서 근간 성형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이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